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새싹 쏨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9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안녕. 자, 96번째, 95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는 계속 실수의 공리계 계속 얘기 드리죠. 에서부터 어떻게 네. 기본 성질들을 논증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를 봤잖아요. 네. A가 실수일 때 A 곱하기 0은 0인 이유,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왜 마이너스 A인가. 사실 요 두 번째 명제를 끌어낼 때 요것을 활용을 했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출발, 요거 보일 때는 정의와 공리만을 이용했고 이미 증명된 정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리를 끌어내잖아요. 네. 이 과정을 우리는 연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유의 과정을 연역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연역적 사고라고. 사고. 예. 그래서 기존에 이미 증명된 정리에서 새로운 정리를 계속 순차적으로 확장하고 끌어낼 수 있는 것. 네. 이게 이제 수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재미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등식이 가지는 성질들 몇 가지를 보였으니까 사실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연산 법칙들이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고 요번에는 부등식이 가지는 부등호가 가지는 성질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A가 우리가 공리로 받아들였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큰 거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 더하기 B도 0보다 크고 A 곱하기 C도 0보다 큰 거야. 요거까지가 공리였어요. 네. 증명 없이 그냥 인정하기로 네. 했던 거죠. 그러면 요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봐야 A와 되겠죠. 그죠? 저거 0과 같은 경우. 네. 같은 경우는 공리 안 들어가나요? 어떤 거요? A와 B가 0과 같은 경우. A와 B가 0과 같은 경우라는 건 A가 0과 같고 B도 0인 것 같으면 그러면 A A랑 플러스 B는 같은 거죠. 그렇죠. 그 그냥 다 개념입니다. 0이죠. A 더하기 B도 이게 당연히 이거는 0이 항동원이라는 기본 공리에서 그냥 당연한 거죠. 그쪽에서 나오는 예, 거기서 이미 네. 했던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포함이 안 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실질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기본 공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를 비교해도 여전히 이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해 보이죠? 네, A가 원래 큰 놈이었으니까 똑같은 만큼을 더해도 여전히 A 쪽이 더 커야죠.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공리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니니까. 자, 우리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A가 B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의미였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크다는 네.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A 빼기 C 더하기 C 빼기 C 빼기 B가 0보다 큰 거야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C 빼기 C는 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0을 더하나 마나 시계값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A 빼기 B와 요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여전히 C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0보다 즉, 큰 거죠.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즉, A 더하기 C에서 지난번에 요 기본 성질 네. 마이너스 1을 묶어내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죠. B 더하기 C가 되겠죠. 요 식에서 네.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순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네, 순서 맞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 우리는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보다 더 크다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결국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더
크다라는 걸 결론을 증명을 예, 해놓은 얻어낼 거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다라는 부분들을 예.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활용했다? 예, 활용했다를 처음에는 좀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에너지가 낭비인가 예, 봐요. 낭비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음. 차례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둘 사이는 이제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아이들을 제가 증명 없이 써도 이런 아이들을 증명 없이 막 써도 수는 이해를 하겠죠? 할 거죠. 사실 수뿐만이 아니라 이 분명히 할 거예요. 예, 맥스 스토리즈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도 그러 해야 하는 거죠. 다들 저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맞아요. 돌아가면 돼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단 1분? 1분도 안 걸리지 다 돌아가는데. 그렇죠. 제목 다 붙어 있습니다. 원하는 예. 곳으로 다시 이동하십시오. 예. 음. 자, 자. 그렇게 해서 네. 기본적인 성질 하나를 보였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일 거냐 하면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그러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보다 큰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양수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이 변화하지 않아요.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써왔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증명을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예,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세 가지인데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조건들은 그렇죠. 증명을 증명을 해야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정의에 따라서 A 빼기 B가 양수일 거야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 빼기 B가 양수이고 C가 양수니까 우리가 공리로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다라는 걸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법칙 성립하니까 AC 빼기 BC가 양수다라는 결론을 또 얻게 되죠. 네. 따라서 AC는 BC보다 여전히 큰 거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변하는 않는다. 거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예, 바뀐다라는 것도 똑같은 요령으로 보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관해서 부동호가 가지는 기본 성질은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들을 좀 줄 세워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2가 1보다 크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왜 그런데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하다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공리 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여태까지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야 되는 거죠. 너무 보여야 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린 이걸 보여줄 거예요. 0보다 1이 크죠. 예. 네. 근데 그것 공리에 없었잖아요. 자명하다. 자명하지 않아요, 이거. 그럼 분명하다 하면 찾아야 되나요? 분명한 이유를 이제 밝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이 왜 0보다 클까? 자, 증명. 1은 실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으로도 정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수이고 또한 1은 0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예. 그러면 3일률 기억나죠? 네.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작거나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오직 하나만 네.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야죠. 1은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아니죠. 0은 아니니까. 0이 아니라고 했군요. 예. 1은 0보다 작거나. 예. 오직 몇 개만 한 개만 성립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이 0보다 작다라고 해보죠. 그럼 1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0보다 작다니까. 그럼 양변에 음수인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 1 곱하기 0보다 커야 돼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근데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1 곱하기 1 해봤자 1이에요.
그리고 모든 실수에다 0을 곱하면 0이라는 걸 지난번에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1이 0보다 작으면 1은 0보다 크기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1이 0보다 만약 작잖아요. 네. 그러면 그 1은 0보다 크기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오직 하나만 성립해야 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0보다 크면 0보다 작다도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는 3일률의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헤맨 게 맞군요. 예. 왜 모순이 발생했나 봤더니 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작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다고 하면 무조건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을 수 없기 예, 때문에 1은 0보다 예, 큰 겁니다. 이 둘 중에 오직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데 얘가 성립한다고 했더니 모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성립할 수 없고 결국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말장난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공리에서부터 모든 정리를 끌어냈던 과정들이 다 말장난 같죠. 네. 그래서 잘 이렇게 화가 안 와요. 다 말장난.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놔야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이건 저만 그런 걸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지? 합의? 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뻔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뻔한 건데? 뻔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직관주의적 입장이라니까요. 이걸 왜 증명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되게 퇴색돼 버려요. 어느 순간 제가 또 잊어버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건 외우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합의가 바로 안 되네요. 자, 어쨌든 네, 이제 어쨌든. 예, 처음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가 또 가능해지는 거냐면 자, 2 빼기 1이 1이잖아요. 네. 근데 1이 0보다 큰 거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빼기 1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2는 1보다 크네요.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들을 다 정렬할 수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들의 크기 비교가 되면 그 다음엔 유리수들의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게 예, 있게 되고요. 유리수의 크기가 비교가 되니까 이제 모두 무리수. 예, 무리수와 실수의 크기의 비교가 가능해져요. 아, 이 개념이 화가 들어오니까 유리수 들어가서 크기 비교할 때 예,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서 있으면 이제 그런 혼란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의 세계에서는 대소의 비교가 크다 작다의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실수의 집합은 순서 구조를 가진다. 순서를 논할 수 있다는 논할 수 거예요. 있다. 예,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누가 더 먼저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지. 그래서 대소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실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등식이 가지는 기본 성질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 부등식이 가지는 기본 성질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사실 네. 등호하고 부등호인데 이러한 등호와 부등호가 가지는 기본 성질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다항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수식 다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미 했죠. 예, 해왔던 네. 이야기들이에요. 맞아요. 그것들을 이제 보다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논리적인 탑을 완벽하게 구축해 쌓아보자. 나가서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은
연습만 하면 금방금방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그럴까요? 예. 네. 그렇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